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핵심적인 거 1번부터는 핵심만 보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럼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뭐가? 형법이. 그럼 형법 아닌 것들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뭐가 있어? 판례, 뭐 인지, 보완 처분 이런 거 다 소급할 수가 있다. 근데 보완 처분 중에 예외가 있다. 맞지? 그거는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1번 전자감시제도 보완 처분이니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X 적용되지 않는다.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보완 처분 중에 예외 준 게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아처법상 고지 명령이라든지 맞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한가중 규정 같은 거. 그리고 따로 암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에 2번.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되는 거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되지. 어디 써 있어? 형법 1조 2항에. 그래서 재형법 정지는 항상 행위자한테 불리한 것은 금지가 되고 유리한 것은 허용이 돼. 그 다음에 4번. 판례. 판례는 뭐가 아니다? 형법이 아니다.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맞지? 형법이 아닌 것. 형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형법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2번. 2번에 1번.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내가 외국에서 범죄 저질렀어. 징역 50년 살았어. 예전에 어땠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할 때 임의적 고려 사례였어. 임의적.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필요적 산입으로 받았다. 그래서 외국에서 깜빵 갔다 우리나라에 복귀했다. 그럼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필요적으로 산입해 준다. 그래서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맞고. 2번. 법이 여러 번 변경됐다. 그럼 핵심은 뭐야? 여러 번 변경됐으면은 그 모든 법을 고려해서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한다. 됐고. 3번. 공모지도 뭐가 된다? 범죄지가 된다. 됐고. 그 다음에 4번을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를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못 봤던 지문이거든. 형법 8조 내용이야.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10살짜리가 미국 가서 마약을 했어. 무죄 맞아 안 맞아? 맞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맞아. 근데 왜 무죄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맞지만 왜 무죄야? 형사 미성년자. 맞지? 형법 몇 조가 적용됐어? 형사 미성년자라는 형법 총칙의 조문이 적용이 됐단 말이야. 맞아.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은 봐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은 특별형법. 예를 들어서 마약류 관리법 아니면 폭처법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 준용이 되는 것. 됐습니다. 넘어가서 3번. 체포죄 계속범이다. 그지? 대표적인 게 체포감금죄 계속범. 그 다음에 계속범에 있어서 공소시효 기산점. 여러분들 공소시효 기산점이 뭐라고 하지? 범죄가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체포죄는 계속범은 범행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 기수 시점이다? 아니지. 범죄의 종료 시점이 되는 거지. 종료 시점. 기수 시점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즉시범 기억나나? 즉시범. 잠깐 빠르게 볼게. 즉시범은 기수, 즉시, 종료. 그래서 기수랑 종료가 같은 시기야. 따라서 이 즉시범은 뭐라고 표현을 해? 즉시범은 봐봐.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종료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즉시범은 종료 시점이랑 기수 시점이 같으니까 즉시범은 언제부터? 기수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끝나는 것. 즉 기수랑 종료랑 다른 것. 이게 계속범. 기수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된다. 대표적으로 강금죄. 강금에 성공했다. 기수. 강금을 계속하고 있다. 풀어줬다. 강금죄는 종료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계속범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된다고 표현을 해야 돼? 기수시부터 표현해야 돼? 종료시부터. 맞지? 됐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부칙 밑줄.
경과 규정 밑줄. 부칙이나 경과 규정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하는 거.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면서 봅시다. 갑이 범죄를 계속하고 있어.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데 범죄가 법률이 A법에서 B법으로 변경이 됐어. 다시 갑이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근데 계속 도중에 법률이 A법에서 B법으로 바뀌었다. 행위시법 찾아봐. 행위시법. 행위시법 행위종료시법 B법. 재판시법 재판시 있던 법 B법.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갖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개정되기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규정을 뒀다면 그때는 부칙 예외 규정이 우선하는 거. 그러면은 종전의 행위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요게 적용되는 것. 됐어. 빠르게 봅시다. 뭐 여러분들 조금 쉬운 파트니까 4번 일반교통방해죄도 뭐다? 즉시범위 아니고 계속범위다. 그지? 교통을 방해하고 봐봐. 교통방해 성공했어. 그럼 기수가 됐지. 그럼 기수가 됐고 범죄가 끝났어? 아니면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동안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계속되고 있는 거. 그럼 교통방해죄는 종료 시점이 언제야? 교통방해가 끝났을 때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방해에 성공했다. 시작. 방해를 풀어줬었다. 종료. 됐지? 그래서 기수랑 종료가 다르다. 계속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넘어가시고 저것만 봅시다. 디귿의 별표. 너무 쉬운 판례지. 근데 디귿 판례는 나머지 판례는 너무 쉬웠지. 근데 디귿 판례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 그지? 전원합의체로 바뀐 판례거든. 여러분들 위계간음죄 알지? 위계간음죄. 그럼 위계간음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누구야? 위계간음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속는데 잘 속아 안 속아? 잘 속는단 말이야. 잘 속는다고. 맞아. 그래서 거기 잠깐 봅시다. 디귿에 하나 그 해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왜? 피해자가 누구니까? 위계간음자는 누구니까?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는 잘 속는단 말이야. 그러면 위계와 이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할 때도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해 줘야 돼. 피해자가 누구니까? 미성년자니까.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리얼 됐고. 그 다음에 5번 과실에서 의료사고 밑줄. 전형적으로 나오는 판례죠 여러분들. 그럼 주의 의무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업무의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를 기준한다. 일반적 의사. 됐지? 그래서 1번 됐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여러분들 신뢰원칙이 뭐지? 신뢰원칙이 내가 교통규칙을 잘 지켰다면은 남들도 교통규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족하다. 그런데 신뢰원칙에 예외가 있지 여러분들. 봐봐. 중앙선이야.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갑자기 끼어들 것을 예견할 필요 있다 없다? 주의할 필요 없다. 내가 교통규칙을 잘 지켰으면은 남들도 교통규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되지. 남이 교통규칙 위반할 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때는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럼 나는 얘를 믿고 정상적인 차선으로 가겠지. 그냥 믿고 진행하면 돼. 아니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돼. 특별한 조치 취해야 돼. 이때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했다면 그때는 그냥 믿으면 안 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2번이에요.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지? 됐고. 3번 4번은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에 7번
7번에 2번 봅시다. 1번은 됐고 뭐 너무 정형적인 판례니까 넘어가도 되고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여러분들 정당방위는 부정되죠. 부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어지. 그럼 이거 보충적으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부정한 침해니까 바로 해야 되지. 그래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 필수 요구된다. X. 됐어.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야. 봐봐. 내가 정당방위래. 그럼 상대방이 뭐를 한다는 거야? 부당한 침해. 부정한 침해를 한다고 내가 정당방위를 해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부정한 침해를 해야 되는 부정한 침해, 부당한 침해. 그러면 이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나는 보충적으로 해야 돼? 아니면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3번. 과잉방위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 맞네. 그럼 4번 됐고. 그런데 8번에 1번.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 맞네. 그래서 부정 대 정. 그런데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도 가능하다. 정 대 정이니까. 됐고. 2번에 이것도 정형적인 거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빠르게. 우리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지? 무죄가 돼. 왜 무죄가 돼?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근데 과잉방위에 해당하면 임의적 감면이 돼. 근데 불가벌적 과잉방위. 과잉방위인데 불가벌이래. 언제?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맞지? 농구하시는 발로 뻥찬 사건 기억나? 그지? 처제를 이제 희롱하는 애를 농구하시는 발로 뻥찬 사건. 불가벌적 과잉방위.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유죄, 무죄? 무죄. 근데 무죄인데 왜 무죄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정당방위랑 똑같잖아. 뭐가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그래서 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명책적 과잉방위라고 표현을 한다. 됐지? 긴급피난 완전히 똑같이. 자구행위 여기까지는 똑같지. 근데 요거는 없다. 그래서 야간 등에 이루어진 과잉 자구행위 규정에서 면책적 규정 같은 거 없다. 됐어. 그래서 2번 정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지. 그 다음에 3번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청구권, 타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명문의 규정 같은 거 없다. 됐고 4번 핵심은 뭐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A랑 B랑 나랑 분쟁을 계속하고 있대. 누구 집인지 막 분쟁하고 있대. 그럼 나는 B를 들어오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추정적 승낙이 부정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9번 너무 쉽지 여러분들. 9번에 1번 원자행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만 포함된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포함된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포함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야? 술 마시고 과실로 음주 사고 낸 거 맞지? 이것도 뭐가 된다? 원자행에 해당해서 책임이 면책될 수가 없다. 됐어. 그 다음에 2번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 감경할 수 있다. 바뀌었지. 걔네 손에 다 주장하니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번 요거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사실 문제다.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다.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는 형법 조문에 해당하는지 아니는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아니고 뭐다? 법률 문제. 법관이 판단하는 법률 문제.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야? 법관이 판단하는 법률 문제니까 의사가 이 새끼 심신상실자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기속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고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소년법 적용 여부는 행위시다 재판시다? 재판시다. 재판시. 재판시의 소년이니까 부정기형을 해주는 거고. 됐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는 재판시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10번 됐고 11번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 표준설이다. 평균인 표준설이다. 평균인 그치 평균인 표준설이다. 맞아. 그래서 기대 평평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왜? 행위자의 관점에서 두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범죄가 무죄가 돼버려. 여러분들 그 사례 기억나나? 처가 지금 휴가를 받고 지금 휴가 나왔는데 처가 행방불명으로 처가 행방불명 됐어. 그래서 이 남편은 어떻게 했어? 처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처를 찾으러 다니고 군대에 복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행위자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행위자 기준으로 처가 사랑하니까 처를 사랑하니까
군대 복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무죄가 돼버리는 거. 맞아. 그래서 행위자 표준서를 따르면 대부분 범죄가 무죄가 돼버. 그래서 기대 평평. 무슨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평균인 기준으로. 됐지. 그 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밑줄. 이미 유죄 판결 확정 받았으니까 사실대로 말할 것을 그치 기대할 수 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쉬운 것들은. 그 다음에 12번. (1번) 예비행위를 자유로 중지했다. 여러분들 중지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후에 중지한 것. 그럼 예비를 내가 준비하다 중지했다도 중지미수 규정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외워야 될 거 뭐 했어? 빠르게 외워야 될 거. 그렇지? 예비 없는 종중. 그래서 예비죄에 대해서는 종범 될 수 없고 중지미수 될 수 없다. 됐지? 그 다음에 2번. 예비죄는 봐봐. 예비죄랑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예비를 했어. 그 다음에 결국 성공해서 기수했어. 그러면 기수죄 따로 예비죄 따로야 기수만 되는 거야. 기수만 되는 거지. 그럼 예비죄는 기수로 나아가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예비죄랑 기수는 독립된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 기본 범죄로 나가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지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비하고 기수하면은 기수만 된다. 됐지? 그럼 2번 됐고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 가능하다. 그지? 내가 총 준비하고 얘가 총알 준비했어. 그럼 예비의 공동정범 됐고 내란 음모죄. 음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야 음모하자. 근데 그 합의에 뭐가 있어야 돼?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13번 기업. 소송 비용 나왔지. 그럼 이거 불가벌적 불능범이야 불능미수야 여러분들. 위험성 있어 없어? 봐봐. 내가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소를 제기했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대. 근데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 확정 절차라는 다른 절차가 규정돼 있어. 그러면 재판장은 뭐라고 해? 소 자체를 안 열어줘. 야, 너 병신같이 왜 일로 왔어? 딴 데가 소송비용 확정 절차라는 규정이 따로 있거든. 글로 가라고 소 자체를 안 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법원을 속일 위험성조차 없다. 그래서 소송비용 대표적으로 불능범. 왜?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중간가죄 불가결적 불능범.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재작년에 나온 판례. 중간가죄의 불능 미수 인정한 판례. 기억나? 그래서 여자가 만취해갖고 환거불능의 상태인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결과 발생 가능해 불가능해? 환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결과 발생 불가능했지. 하지만 위험성은 있잖아. 그래서 중간가죄의 불능 미수가 인정된 판례. 됐어. 그 다음에 디귿. 겁을 먹고. 그럼 겁을 먹고 중지했다. 이거면 스스로 중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미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지미수 인정한 판례. 세 가지 판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뭐? 친, 청, 천. 맞지?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맞지? 그 다음에 청산가리 사건. 맞지? 그 다음에 청광상해 사무실 사건. 됐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4번. 1번 공동가공의 의사. 여러분들 공동가공의 의사는 같이 하겠다는 거. 같이 하겠다는 거. 남의 범죄를 보고 내비만 두는 거. 요걸 뭐라고 해? 방조. 맞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않고 용인하는 심리 상태. 이런 거는 보통 방조의 의사라고 보는 거.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이 하자 우리.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2번. 효과 없는 교사가 뭐야? A가 B한테 야 C 죽여 교사했는데 얘가 승낙은 했어. 근데 실행으로 나가지 않는 거. 이게 뭐야? 교사는 했는데 목표는 들었지. 승낙은 했는데 근데 실행으로 나가지 않았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지. 이걸 뭐라고 한다? 효과 없는 교사. 그럼 효과 없는 교사는 얘도 나쁜 놈 교사했으니까 승낙했으니까 얘도 나쁜 놈 둘 다 뭐에 준해서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한다.
맞지? 실패한 교사만 누구만? 실패. 교사했는데 얘가 승낙 자체를 안 했어. 만약에 실패했지. 그럼 이거를 얘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됐어.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맞네. 근데 종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이야? 아니야. 필요적 감범이야. 필요적 감경.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정범이 있지. 우리 정범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아까 한번 봤었는데 교사범. 요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럼 봐봐. 정범을 돕기만 하네 뭐? 돕기만 하네. 방조범. 그럼 방조범은 돕기만 했으니까 얘보다 약하게 처벌하겠지. 필요적 감경. 근데 방조범인데 특수방조. 그럼 특수방조는 어떻게 처벌해? 그렇지. 정범과 똑같이 처벌해. 근데 교사인데 특수교사. 그럼 얘는 정범의 형을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해. 특수교사는. 맞지? 그래서 요거 하나 알면은 다 정리되는 거. 이거보다 약한 필요적 감경. 그러면 방조범보다 강한 특수방조 정범의 형으로. 그러면 교사보다 강한 특수교사는 2분의 1 가중. 됐어. 그 다음에 4번 됐고.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잠깐만 이게 15번 했네. 공범과 신분 됐고. 16번 1번 부작위에서는 성립 거기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지 여러분들? 경비원이 절도범의 범행을 보고도 경비원이 내비뒀다. 그럼 뭐야?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래서 방조는 부작위 자기 다 가능하다. 그래서 방조의 행위는 제한이 없다. 됐어. 그 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 그지? 3번도 됐고.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 자기 범인 허위공무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데 검사가 봤는데 이 새끼가 부작위 범도 저지른 것 같고 자기 범도 저지른 것 같아. 근데 검사한테는 기소 재량이 있잖아. 자기 범으로 공소 제기할 때는 깨질 것 같아.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검사가 자기 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 범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이것도 상관이 없다. 검사한테 뭐가 있으니까 기소 재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검사가 자기 범과 부작위 범을 동시에 처벌해 주세요 올렸다. 그때 판례는 어떻게 한다? 자기 범만 인정하고 부작위 범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행위의 원칙은 뭐가 원칙이니까? 자기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 됐지? 그 다음에 간간이 미수다. 여러분들 결과적 가중범은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간간이 미수인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간간치사에 뭐가 되는 거야? 기수가 되는 거. 요게 미수라도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했으면 간간치사는 기수가 된다. 그지? 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특방치. 우리 형법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한 거 딱 2개밖에 없어. 현방치, 특방치.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 그래서 특방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됐고. 3번, 4번은 넘어가도 되겠네요. 많이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18번.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원칙적으로 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죄. 됐지? 한 날마다. 됐고. 1번 틀렸네 그러면. 2번. 강도가 체포를 면탈 목적 경찰관한테 폭행을 했다. 그럼 봐봐. 내가 강도야. 일단 강도야. 그럼 강도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폭행이 있어야겠지. 그럼 폭행 한번 했지. 그럼 강도가 이제 경찰관이 쫓아오니까 체포할 목적 또 폭행했어. 지금 폭행이 몇 개야? 강도할 때 폭행, 경찰관한테 폭행, 맞지? 행위 몇 개? 2개. 그럼 강도죄랑 공무집행방해죄는 뭐가 된다? 상경된다? 실경. 됐지?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3번 넘어갔고 그 다음에 4번 별표. 여러분들 4번을 좀 못 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것 좀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어. 도로에 나갔어. 그럼 이거 뭐야? 음주운전 기수지. 근데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상 입혔어. 그러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상 입혔다. 이걸 뭘로 처벌하냐?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해. 됐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 스토리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 위험운전치사장죄 안에는 위험운전치사장죄에 대해서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과실로 사상을 입혀야 돼. 그러면 봐봐. A는 뭐라고 주장했어? A는 뭐라고 주장하겠어? 여기도 음주운전이 있고 여기도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의 음주운전은 여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성립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도 0.05 이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을 말하고 이때 말하는 음주는 그거랑 상관없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음주운전죄가 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도 0.05는 돼야 된다. 그럼 이때의 음주운전과 이때 음주는 서로 다른 거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흡수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것 따로 실경이 되는 거. 실경.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클릭비의 김상혁 씨가 한 말 있잖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 그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죄는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 말. 그래서 좀 똑똑하게 말했으면 좀 좋았을 거야. 덜 비난을 받았을 텐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래. 에이 그런 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지? 술은 마셨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단 말이야. 됐어. 넘어갑시다. 19번 넘어가세요. 다 됐고. 그 다음에 20번. 20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딱 하나. 4번. 여러분들 동시범은 263조는 동시범의 특례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동시범의 특례는 언제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즉 인과관계를 모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263조는 요게 좀 장난질 쳤지. 봅시다.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결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맞지? 뭐가 생각돼 있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공동전범위에 의한다. 됐어. 넘어갑시다. 21번. 학대죄. 학대는 고통을 주는 거. 따라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판례야? 장장 딸하고 8년간 합의하에 성관계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맞지만 어떤 고통을 주는 건 아니다. 따라서 학대죄가 될 수는 없다. 맞지? 합의하에 한 거야. 합의 없이 막 했으면 학대도 되고 뭐 강간도 될 수 있겠지. 됐고. 그 다음에 2번. 전형적으로 나온 판례지. 조문이지. 유기죄에 보면은 두 가지. 법령이나 계약. 됐지. 조리나 관습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의 발생 근거랑 구별해야겠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의 발생 근거는 네 가지. 법계, 조선. 근데 유기죄는 법계. 유기죄는 법계. 됐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2번. 우리 협박죄는 핵심은 뭐다? 침해범, 위헌범. 위헌범을 바뀌었다. 그럼 위헌범이란 말이 뭐야?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야 된다. 공포심을 느낄 위험만 발생하면 된다. 위험만 발생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불살라버릴 거야 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 그러면 공포심을 느낄 위험은 발생했다. 그래서 겁먹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겁먹지 않아도 협박죄는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됐어. 그러면 1번. 세 번째 줄. 의미를 인식한 이상. 의미 인식했다. 위험은 발생했다. 위험은 발생했다. 상대방이 의미 인식했다. 위험은 발생했다. 협박죄는 기수가 된다. 됐지? 왜? 위헌범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협박죄 미수범 처벌 조항은 그러면 봐봐. 협박죄는 상대방이 의미 인식했다. 그럼 위험 발생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수. 그럼 의미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수.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이 의미 인식 못했겠지.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했다. 의미 인식하지 못했네.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네. 그럼 이때는 미수가 된다. 맞네. 협박죄는 여러분들 반의사불벌죄지. 그지? 근데 반의사불벌죄 아닌 거 조심해야 돼. 뭐 붙은 거? 특수 붙은 거. 그지? 그래서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지만 존속은 맞지. 존속은 반의사불벌죄다. 근데 특수 붙으면 아니다.
됐고 4번 됐고 23번 23번 핵심은 뭐야? 베트남 무죄 치면 돼. 근데 핵심은 뭐야? 약치가 되기 위해서는 힘으로 데려가는 거. 힘으로 불법적인 힘으로 데려가는 거. 근데 기억은 어디 대 밑줄? 불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의 힘을 행사함이 없었다. 그럼 약치가 될 수가 없다. 약치는 불법적인 힘을 가자. 그래서 끌고 가는 건데. 근데 그런 힘의 행사가 없었다. 약치될 수 없다. 됐지? 그다음에 니은 인신매매죄. 인신매매죄는 예비의무 처벌 규정이 있다. 맞아. 그래서 약취인 인신매매 예비의무 처벌 규정이 있다. 뭐 개인적 법익에서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볼까? 살인죄 있지. 맞아. 강도죄 있다. 그다음에 강간죄 신설됐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들. 그다음에 약취인 인신매매 있다. 됐고. 그다음에 디귿 세 번째 줄 밑줄 장소적 이전 없다. 그라도 약취인죄 될 수 있다.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리을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무슨 규정이 있다? 세계주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을 하더라도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 됐고. 그런데 리을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거. 외국인이 외국인을 약취인할 때 예비 음모만 했다. 예비 음모만 했다. 그때는 우리 형법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계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수나 기수 정도는 돼야 된다. 됐고. 24번. 이거 유사강간죄 맨날 나오지. 맨날. 핵심 머릿속에 여러분들 구강에 손가락 넣는 거. 그지? 이거 손가락. 이거 손가락을 구강에 넣는 거. 이거는 유사강간이 아니고 더러운 짓. 그지? 됐고. 니은 됐고. 디귿. 이거 최신에 나온 판례지 여러분들. 2017년에. 뭐 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최근에 나온 판례. 폭행 협박과 가는 사이 인간관계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때 여러분들? 폭행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성관계 먼저 하고 폭행 협박해도 이거 인간관계 인정된 판례 있었죠 여러분들. 넘어갈게. 조금 이거는 좀 야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들으세요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 여러분들 자수범 자기 스스로 수행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 간접정범 형태로 나올 수 없는 거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그럼 자수범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 외운 거 뭐가 있어? 자위, 부정. 맞지? 자수범에 있는 거 위증죄, 부정수표, 단수법죄. 맞지?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의 피해자의 본인은 포함될 수 없다. 요거 기억나 여러분들? 여자한테 어떤 그 여성의 뭐 은밀한 신체가 찍힌 사진 같은 거를 내가 이제 뭐 랜덤 채팅을 하면서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가지고 해가지고 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네 거 네가 만져 안 만져? 그럼 내 이거 다 뿌려버릴 거야.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만지겠다. 그래도 뭐가 된다?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내가 직접 만들었다, 직접 만졌다, 직접정범.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만지겠다, 간접정범. 됐지? 그 다음에 신용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 뭐는 빠져야 돼? 위력은 빠져야 돼. 그래서 신사계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신사계, 경력계, 무사력계 요거는 외우는 게 편해. 신사계, 경력계, 무사력계. 그래서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만 포함된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신용과 상관없지. 이거는 신용이 뭐야 여러분들? 돈을 잘 갚느냐 못 갚느냐 이게 신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퀵서비스 업체가 불친절하다. 이거면 이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로는 퀵서비스 업체 사장이 돈을 잘 갚느냐 못 갚느냐 요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신용과 상관이 없다. 됐어.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정형적인 문제들이니까 넘어가시고. 주거침입죄.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조금 볼 거는 리을 태거불응죄 미수범 처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침입죄나 태거불응죄 이런 거 다 거동범위지만 뭐가 있다? 미수규정이 있다. 그래서 주거신체 수색죄까지 다 미수규정이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주 나오는 거 주거침입죄, 태거불응죄, 주거신체 수색죄 다 미수규정이 있다. 사생활에 관한 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 27번 1번 그거 죽이고 4시간 반 있다가 그거
죽은 사람의 물건 가져간 거 살인죄도 되고 이 새끼 나쁜 새니까 뭐도 인정됐다? 절도죄도 인정이 됐다. 그래서 고의 살해한 사건은 살인죄도 되고 절도죄도 인정됐다. 맞지? 근데 자연 사망한 거, 그지? 동거하던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그 남자의 가방을 가져간 거, 요거는 뭐 인정했다? 절도죄 인정하지 않았다. 왜? 죽은 자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 다음에 죽이고 간 사건은 특이하게 죽은 자의 생전 점유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지속된다. 그래서 그 생전 점유를 침해해서 절도죄가 인정된 판례. 됐어. 그 다음에 2번. 인목절도는 언제 기수야? 캐냈을 때. 캐냈을 때 범죄의 그 범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해서 캐낸 때 기수가 된다. 됐어.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28번의 기억. 요거는 중요 판례지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으니까 봐봐. 요것만 빠르게 볼게. 갑이 지금 A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냈어. 근데 요거를 을한테 기망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 B 내용이라고. 그래서 을이 속아갖고 여기다가 사인을 해버렸어. 근데 을은 속았지. B 내용이라고 속았단 말이야. 그래서 을은 뭐라고 생각했냐? B 내용이라고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근데 문서는 어떤 문서가 만들어졌어? A 내용의 문서가 만들어진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예전 판례는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자기가 한 내용의 결과까지 의미를 인식을 해야만 얘한테 뭐가 인정된다?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어. 처분 의사가. 그럼 다시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 처분 행위. 처분 의사에 따른 처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처분 의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얘한테 내용이나 예전 판례면 결과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대. 내용이나 결과의 인식. 그러면 예전 판례에 되면 얘는 내용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러면 사기죄 대한데 안 됐단 말이야. 예전 판례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왜? 얘가 잘 속이면 잘 속일수록 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없어?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사기를 잘 속이고 더 전문적으로 속여버리면 사기죄가 더 안 돼버려. 더 안 돼버려. 맞아. 왜? 내용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례가 바뀌었어. 판례가 바뀌어서 처분 의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결과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알면 된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있거나 요거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내용을 모르고 문서에 사인했다도 뭐가 인정된다?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판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돼? 기망해서 뭐 받았다? 사인 받아냈다? 서명사치 사기죄 인정될 수 있다. 됐어. 그 다음에 처분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 필요가 없다. 뭐만 하면 된다?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줄 정유회사를 기망했다. 누구한테 사기죄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해서 사기죄 될 수는 없다. 됐어. 디귿 리은은 너무 사기죄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죠. 넘어갑시다. 이것들은 29번 교비에게 미치죠. 교비에게는 교육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말해. 그래서 책걸상 사는 거, 학교에서 책걸상 사는 비용을 교비에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교비에게는 뭐에 써야 돼? 교육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써야 돼. 근데 어떻게 썼대? 다른 용도에 사용했대. 그럼 이거는 횡령죄 되겠지. 그지? 본래 용도로 안 썼으니까 횡령죄 되고. 니은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한마디로 대표이사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 돼. 그럼 받아내는 거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 봐봐. 내가 원장님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 보관자 맞지? 근데 내가 이 보관을 내가 내 집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자고 내가 이거를 내 계좌에 넣어놓는 것도 보관자 맞아 안 맞아? 맞지? 내 계좌에 돈 들어갔어도 나는 사실적 지배를 하잖아.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집에 보관해도 보관자고 은행에 넣어도 보관자다. 됐고. 그 다음에 리얼. A가 있고 10억짜리 건물 있어. 빠르게 볼게. B한테 돈 좀 빌려줘 했어.
알았어, 돈 빌려줄게. 담보 내놔. 그럼 이거 담보로 맡길게. 그래서 요거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어. 인질 잡은 거야, 인질. 그럼 이때 B는 얼마 빌려줬을까,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거 10억 빌려줬을까? 절대 안 빌려주지. 그지? 이거 저당권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얼마에 빌렸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준 거야. 5억을.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핵심은 봐봐. 이 건물이 C가 A한테 명의 신탁한 건물이었어. 그럼 이자가 명의 신탁이지. 그럼 이자가 명의 신탁에서 봐봐. 얘는 얘한테 돈을 빌릴 때 원래는 누구 거 담보로 맡겨야 돼? 자기 거 담보로 맡겨야지. 근데 지금 누구 거 담보로 맡겨? C 거 담보로 맡긴 거지. 그럼 이거는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처분한 거 뭐가 될 수 있어? 횡령죄가 될 수가 있는 거. 다시 명의 신탁에서 얘가 자기 것처럼 담보로 맡겼다. 그럼 자기 것처럼 처분한 거 뭐가 될 수 있다?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때 얘는 횡령을 전부 한 거야, 일부 한 거야? 10억 전부 빼먹은 거야? 아니면 5억만 빼먹은 거야? 5억만 빼먹은 거지. 그러면 얘는 전부 횡령이야, 일부 횡령이야? 일부 횡령이 되는 거야, 일부 횡령. 그럼 이때 A가 C한테 또 돈 빌려줘. 그러니까 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5억 빼먹고 또 빼먹은 거잖아. 그럼 이때는 손해 있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거. 그럼 이건 불가역적 사후행위 될 수가 없다. 좀 빠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당권 설정한 거. 이걸 잘 몰라. 이게 전부 횡령한 게 아니고 일부 횡령이다. 왜? 얘는 이거 10억만큼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힌트가 없어.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얘가 전부 횡령하는 게 아니고 일부 횡령. 됐어. 그러면 29번은 리을 어떻게 봐야 돼? 저당권을 설정했다. 두 번째 줄. 그럼 일부 횡령, 전부 횡령, 일부 횡령. 그 다음에 매도했다. 그러면 나머지 매도한 것은 나머지 거를 또 처분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 병주소행력죄 구성한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30번 했네. 넘어가시고. 31번. 대체작물은 작물성을 상실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현금이나 자기압 수표한 것은 고도의 뭐가 있으니까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동일성을 상실하지만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이 돼서 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대체작물은 안 되지만 딱 예외적인 거 자기압 수표나 현금 같은 경우는 됐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컴퓨터 사용 사기. 그러면 컴퓨터 사용죄는 재물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재현상 이익에 관한 범죄. 그럼 뭐가 나올 수 없다? 연달아 나오는 작물을 인한 범죄가 나올 수 없다. 왜? 작물은 재산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사는 작물이 나올 수 없다. 됐지? 2번.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많이 한 거리. 이거 정형적인 거니까 다 넘어가시고. 손괴죄도 넘어갑시다. 뭐 핵심만 1번. 건물 앞 부서져라. 계란 존나 던졌다. 그지? 손괴죄 될 수 없다. 이제 계란만 아까운 거. 건물 망가뜨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복구 비용에도 많이 들지가 않잖아. 맞지? 근데 건물에 막 스프레이 칠해버렸다. 손괴 맞아 안 맞아? 맞지? 복구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그지? 철거 예정의 아파트라도. 맞지? 이것도 재물로서 가치가 있다. 왜? 철거 예정의 아파트는 보통 뭘로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합의 사무실 같은 걸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철거 예정의 아파트도 재물로서 가치가 있다. 됐고. 그 다음 명인 방법. 우리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명인 방법을 해야 돼. 근데 명인 방법 하지 않았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누구 거? 매도인 거. 그럼 매도인이 망가뜨리는 것은 남의 거 물건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거 망가뜨린 거. 됐지? 자동문을 그지? 자동문 역할을 못하도록 했다? 망가진 거 맞네. 그지? 손괴죄 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번째 예외될 거. 야 친구야 우리 원장님 같이 모욕할까? 그래서 모욕하기 위해서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범죄단체조직죄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범죄? 장기 4년. 그래서 사무 장사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은 뭐가 있어야 돼? 통솔체계. 그래서 지휘나 그지? 지휘하거나 뭐 이렇게 내리는 통솔체계가 갖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범죄할까? 그럼 이건 뭐야? 통솔체계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직죄가 되겠어는 통솔체계가 있어야. 그래서 지위, 복종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목 있고, 그 다음에 부두목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치. 요런 애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지금 뭐 했대? 보이스피싱. 근데 얘네 보이스피싱 조직적으로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두목 있고 그지? 대가리 있고 그 다음에 부두목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있잖아 그지? 전화해갖고 맨날 조선족 애들 그지? 말도 안 되는 애들 말도 우리나라 말 잘 못해갖고 하는 애들 걔네들 그지? 일반 가담자들 있고 그래서 통솔체계가 있다. 그래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됐고 4번 사기 목적으로 범죄로 구성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거기 밑줄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기행위 밑줄 이거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어. 봐봐. 범죄정치조죄는 개인적 법이 국가적 법이 사회적 법이 여러분 범죄단체를 만들었어. 뭐가 위험해? 사회가 위험하지. 그럼 범죄정치조죄 뭐가 문제? 사회적 법이 문제. 그럼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거잖아. 개인적 법이 완전 법익이 달라. 그럼 흡수될 수가 없는 거야. 법적 용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법적 용납의 대표적인 게 뭐야? 찔렀는데 살인죄도 되고 의복 손괴도 된 거. 맞아. 그럼 이거는 둘 다 개인적 법이 침해한 거잖아. 그럼 이건 법적 용납이 될 수 있지만 됐어. 방아죄 핵심 2번 무주물은 타인 소유물이라 볼 수가 없다.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해야 된다. 무주물 소유자가 없으니까 타인 소유라 볼 수 없다. 됐고 넘어갑시다. 35번 1번 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변경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500원짜리 있죠.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를 겉에를 크기를 500N이랑 비슷하게 위해서 겉을 깎아냈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여전히 뭐야? 500원짜리 가치 변경이 있다 없다? 없다. 됐고 그럼 통화 위조죄는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유가증권은 유통성 요건이 아니지. 유통성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력을 보이기 위해서 위조한 것도 위조죄가 돼. 근데 저 뭐냐 통화는 사용할 목적 그지 돈으로 쓸 목적이 있어야 돼. 유통성이 요건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단순히 신용력을 보이기 위해서 위조만 한 것은 위조자를 볼 수가 없다. 구별해야 되고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지. 변조는 진충을 바꾸는 거. 근데 이거는 한번 변조된 걸 다시 변조했으니까 변조될 수 없다. 됐고 넘어갑시다. 36번 명인이 실제하지 않은 허무이거나 문서 작성이 삼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어. 밑줄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문서죄는 명인이 실제할 필요 없어. 진짜처럼만 보이면 돼. 진짜처럼만. 그래서 명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그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면 문서주에 객체될 수 있다. 공문서나 사무 상관이 없다. 됐지? 2번 핵심 컬러 복사를 복사했다. 그럼 위조가 된다고 보면 돼. 컬러 복사를 복사했으면 위조. 그 다음에 3번 간접 정보를 통한 위조 문서 행사자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밑줄 위조 것을 알지 못하는 자한테 여러분들 위조 문서 행사자가 뭐야? 가짜를 진짜처럼 행사하는 거. 근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대 모르고 있대. 그럼 이거 행사자 될 수 있다. 됐고 4번 넘어갑시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에서 1번 학교장이 있고 교사가 있어. 근데 교사가 이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거야. 뭐 시국선언이면 그냥 시위 정도 생각하면 돼. 시위. 지식인들의 시위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교사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한 거야. 얘가 학생들 안 가고 시위나 갔다. 징계해 주세요. 징계 요구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징계를 해야겠지. 근데 징계를 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냐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무조건 직무유기라 볼 수는 없다. 왜? 학교장 입장에서도 얘가 이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게 정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했을 때 그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징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라 볼 수는 없다. 왜? 얘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2번 근무 시간에 술 처먹었다. 직무유기 때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유기라는 건 뭐야? 갖다 버리는 거. 그럼 직무유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직무를 아예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부치번한테 한 번씩 다 졸아봤어 안 졸아봤어? 졸아봤지. 그럼 그게 6이야? 갖다 버렸어? 아니지. 그거는 불성실한 것. 그걸 뭐라 하냐? 충분 의무를 태만했다. 그럼 이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될 수는 없다. 아예 갖다 버리는 것. 됐지? 4번 됐습니다.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1번 뇌물죄. 뇌물죄는 누가 하는 거야? 공무원이. 근데 공무원이 임용 무효가 사유가 있어. 근데 밝혀지기 전이라면 공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겠지. 그럼 공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돈 받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임용이 되어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밝혀지기 전이라면 공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돈 받으면 뭐가 된다? 뇌물죄가 될 수가 있다. 됐지? 2번 우리 아까 한 판례랑 똑같은 건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꼭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필요는 없다. 필요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필요한 거지 두 명이 같이 처벌될 필요는 없다. 그거랑 똑같은 말. 뇌물 약속죄. 주겠대. 술집 사장이 잘 좀 봐달래. 주겠대. 돈 주겠대. 맞지? 근데 내가 안 받겠다 하는 거야. 그럼 약속죄 돼 안 돼? 안 되겠지. 약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주겠다는 의사표시랑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약속죄가 되는 거. 근데 술집 사장이 주겠대. 뭘 줄 건데? 아, 돈 봉투 줄 거야. 돈 봉투 줄게. 알았어. 내 기대한다. 약속했어. 약속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약속죄는 주겠다는 의사랑 받겠다는 의사만 되면 되는 거지. 그 약속의 가액이 그지? 꼭 정해질 필요는 없다. 됐지? 그다음에 4번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39번. 1번 판례는 형사법에서 우리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그게 직무수행이 적법한지 불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 당시 공무원의 기준을 판단한다. 맞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맞아. 그럼 사후적으로 판단해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됐고. 그다음에 2번 됐고 3번 됐고 4번 핵심은 뭐야? 지금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야? 업무 담당자 잘못이지 위계친 사람 잘못이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위계에 의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나 둘 다 핵심은 뭐야? 둘 다 충분한 심사를 했느냐 부충분한 심사를 했느냐. 그럼 충분한 심사를 했다. 심사관 잘못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되는 거고 불충분한 심사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거는? 다시 미안. 충분한 심사했다. 맞지? 그럼 심사관 잘못이 없지? 그럼 심사관 잘못 없으니까 누구 잘못이야? 위계 친 사람 잘못.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되고. 근데 부충분한 심사했다. 그럼 이거는 누구 잘못이야? 심사관이 심사했었으면 걸러낼 수 있었잖아. 근데 부충분한 심사로 걸러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심사관 잘못.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될 수 없다. 됐고. 기업 무고죄. 여러분들 무고죄는 침해범입니까 위헌범입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모르면 뭐? 위헌범. 맞지? 특히 국가적 법인은 대부분 다 위헌범이란 말이야. 그럼 무고죄는 타인을 깜빵에 보내야 돼. 깜빵 보낼 위험성만 있으면 돼. 타인을 깜빵 보낼 위험성만 있으면 돼. 그러면 기억 봅시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서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족하다. 이 말이 뭐야? 맞지? 타인을 깜빵 보낼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 됐어. 그 다음에 니엇.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봐봐. 많이 애어들 쓸 거야. 그럼 봅시다. A가 B를 깜빵 보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무고죄야. 맞지? 얘가 강간범이 아니야. 근데 얘가 강간범이다. 허위 사실 신고하는 게 뭐야? 무고죄. 됐지? 그럼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위 사실 신고가 증명이 돼야 돼. 다시 A가 신고한 사실이 B를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이 돼야 A가 뭐가 되는 거야? 무고죄가 되는 거. 다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허위 사실 신고하는 게 무고죄. 그럼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A가 B에 대해서 신고한 게 뭐라는 게 증명이 있어야 돼? 허위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때의 증명은 적극적 증명을 말하냐 소극적 증명을 말하냐 문제가 된 거야. 근데 봐봐.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거야. 야, 김정규 원장님 존나 잘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어. 그럼 이건 적극적으로 대답한 거야? 소극적으로 대답한 거야? 그럼 소극적으로 대답한 거지. 그럼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은 잘생겼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적극적으로 대답해봐. 김정규 원장님 되게 잘생겼어요. 적극적으로 대답했어. 그럼 이거는 원장님이 잘생겼다는 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적극적 증명이라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고, 소극적 증명이라는 것은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 그럼 모르겠다니까 얘 무고죄 돼야 안 돼? 안 돼. 허위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디귿 별표. 여러분들 디귿 어떻게 팔았어? 그냥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 주니까 무죄가 된다. 이렇게 풀었지. 맞아. 그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사기죄에서 돈 안 갚는 사기, 돈 안 갚는 사기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변제 능력 사기가 있고 용도 사기가 있어. 봐봐.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서 돈을 안 갚아. 맞지? 근데 돈을 빌릴 때 뭐라고 빌렸느냐? 친구한테 우리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어. 근데 내가 도박에 써버렸어. 그러면 내 친구는 알았으면 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지. 그걸 뭐라고 해? 용도 사기. 용도를 뻥쳐서 돈을 빌려갔다. 용도 사기. 됐어. 변제 능력 사기는 뭐냐? 야 친구야, 나 돈 빌려주면 꼭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돈을 갚을 생각이. 그럼 돈 갚을 생각 없으면서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으면 이거는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줘 했으면 이거는 사기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 사기라고 합시다. 변제 의사 사기. 돈 갚을 생각 없으면서 돈 빌리는 거 변제 의사 사기. 그럼 봐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 용도에 관하여 밑줄 용도에 관하여 도박장으로 빌려선 사실 용도에 관하여 도박장으로 빌려준 사실 갖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하고 허위 기재 밑줄 용도에 관하여 허위 기재 기재했을 뿐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했던 취지의 주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대여의 일시 장소를 달리 기재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럼 이거는 조금 지문이 힌트가 안 좋은 게 했는데 거기 해설로 봅시다. 해설. 봐봐. 해설. 밑주신 대로 보면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봐봐. 수사기관에 대해서 A가 B한테 사기쳤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B가 자기한테 사기쳤다 수사기관에 제안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 B가 용도 사기했다. 됐어. B가 나한테 용도 사기했다 주장하는 거. 맞아. 그러면 수사기관은 뭐가 중요해? 얘가 용도를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 중요하겠지.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얘가 빌려간 용도가 뭔지 중요하겠지. 근데 A가 그 용도를 뻥쳤어. 그때는 뭐가 된 거냐?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해서 무고죄가 될 수가 있는 것. 다시 거기 봅시다. 두 번째,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래. 한마디로 얘가 용도 사기로 고소했다면 용도는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맞지?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변제 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대. 이게 뭐야? 변제 의사 사기. A가 뭐라고 고소하냐? B가 변제 능력을 사기쳤다라고 고소했대. 맞지? 그럼 이때는 수사기관은 B가 빌려간 용도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지금 봐봐.
A가 뭘로 고소했대? 얘를 변제 의사를 사기쳤다라고 주장해. 그럼 수사기관이 궁금한 건 뭐야? 얘한테 변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얘가 빌려간 용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A가 B가 빌려간 용도를 얘한테 뻥쳤다 하더라도 수사기관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는 얘는 뭐가 안 된다? 무고죄가 안 된다. 됐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이 내비게이션 판례는 힌트가 두 개야. 내비게이션 나왔다? 맞지? 길을 안내해줬다? 무죄. 근데 내비게이션을 안 줄 때가 있어. 그럼 안 줄 때는 어떻게 판단했냐? 얘가 뭘로 고소하는지 봐야 돼. 얘가 변제 능력을 사기쳤다라고 고소했다? 근데 용도를 뻥쳤다? 무고죄가 안 되는 거야. 왜? 용도는 수사기관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됐어. 좀 빠르게 하는 거라서 조금 그쵸. 리을 요거만 하면 끝낼게요 여러분들. 무고죄는 누굴 무고하는 거? 타인 무고하는 거. 타인 무고. 그럼 봐봐. A와 B랑 공모해서 A 무고. 그럼 B는 당연히 무고죄 되겠지. B는 A를 무고했으니까. 근데 A는 결국 누구 무고한 거야? 자기 무고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무고죄 했고 얘가 그걸 공모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공동전문대수는 없다. 결국은 누구 무고했으니까? 자기 무고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결국 자기 무고는 혼자 자기 무고해도 무고죄 안 되고 같이 무고해도 무고죄 공동전문대수 없다. 됐지? 자기 무고는 무죄.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조금 당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시험은 좀 쉬웠으니까 1번부터 40번 중에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1번부터 거기 배임죄,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착오, 위전착, 공무원관 신분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고 맞죠? 그래서 요거를 기초를 쌓고 이제 앞으로 형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